오늘은 2월 12일 금요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어 1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공지사항을 하면 오늘이 이제 프랑스어 1 1학기 수업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이제 14주차까지 공부를 했고 나머지 이제 한 번 시험이 남아있죠. 그 시험은 2월 19일 금요일 12시에서 1시 30분까지 OS407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3과에서 6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그 문제의 경향은 우리가 그 한글 퀴즈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어 문장도 좀 쓸 수 있을 것이고, 또 해석도 할 것이고, 또 괄호넣기도 나올 것이고, 또 단어, 뜻도 쓰는 것도 또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보강 시간에 했던 그 내용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오직 그 3과에서 6과까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 거의 PPT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공부를 해야 이제 틀리는 거 없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이 시험 내용은 이미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6월 12일 그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그 6과 끝부분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연습 문제를 지난번까지 다 했고 오늘은 그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에 보면 그 단어 공부들 또 간단한 문장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보면 그 106페이지에 보면 그 vocabulaire라고 해서 어휘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이제 먼저 set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 다음에 명사가 나오겠죠? 이 책, 그 책, 저 책 할 때 쓰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 지시 형용사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지시 형용사 여성형이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명사는 그 여성 명사가 와야 되겠죠? 단수.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adjective, definitive 그래서 이건 이제 지시 형용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부후스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여성 명사죠. n.f. 하면 여성 명사라 그랬죠. non feminine.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성 명사로 장학금이라는 그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후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하다라는 그 동사가 있는데 요거는 v., 이점에서 자동사라는 뜻이에요. verbe intransitif라는 약자인데 일하다라는 그 동사는 travaill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ravailler 그러면 이제 일군 동사죠. 의에흐로 끝나는 일군 동사인데 요거는 이제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을 일하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동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pre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preposition이라는 그 약자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소개했죠. 이건 전치사라는 뜻인데 이제 누구의 집에라는 뜻으로 쉐라는 단어를 써요. 이 쉐라는 단어는 이제 누구의 집에 또 이제 우리가 그 샤넬 그런 얘기도 했죠. 샤넬 그러면 샤넬 그 가게에 그 매장을 쓸 때 이제 그런 식으로도 쓰고 쉐모아 하면 내 집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 말로 cuisiner 이렇게 읽어요. 에흐로 끝나는 일군 동사입니다. 그리고 verbe intransitif 요거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리하다 이렇게 할 때 이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요리하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동사라는 뜻으로 cuisiner 이렇게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리라는 뜻으로
플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N.M. 농 마스큘랭의 약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리는 그 접시에 담겨져서 나와 있는 그 요리를 지칭할 때 그 플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봤죠. 요거는 adverb라고 해서 부사라는 뜻으로 약자인데 또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도 또한 하려면 moi aussi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제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ette, bourse, travailler, chez, cuisiner, plat, aussi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동사들을 보면 그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요거는 기다리다, 기대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다, 무엇을 기대하다 이런 목적어를 요구하는 동사죠. 그래서 배점, 때점,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목적어를 요구하면 타동사인 거예요. verbe transitif의 약자입니다. attend는 대에으로 끝나는 3군 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그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아땅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제 줄 서서 기다릴 때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 당신은 기다린다. 아땅대 인칭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일 때. 그리고 명령형이면 부를 지우니까 그냥 아땅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인칭 변화가 이렇게 돼서 기다리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이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놀라움, 또 놀라운 일 이런 그 뜻을 가진 프랑스어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읽겠어요? 프랑스어 말로 surprise라고 읽어요.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이것을 surprise라고 그래요. 여성 명사죠. N.F. non féminin. 그래서 여성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철학 공부를 하다. 공부를 하다. 이 말이 하나 동사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공부하다. 우리가 이미 배웠죠. étudier. 그 동사. 이건 에으로 끝나는 1군 동사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이제 이거는 그 인칭 변화 시키지 않고 이게 그 어떤 이제 공부를 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원형 동사를 이렇게 써서 표기를 하죠. 공부를 하다. 에튜디에 썼고 철학이면 필로조피예요. 그리고 여성 명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다 하면 라 필로조피 이렇게 해야 되죠. 빼아쉬는 그냥 F로 발음하면 돼요. 프랑스어에서 이 아쉬는 뭐 있으나 마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또 근데 빼하고 같이 쓸 때 이거는 또 이제 F로 같이 발음이 나요. 필로조피를 공부하다, 철학을 공부하다, 철학적인 총칭적인 걸 쓰니까 정관사 썼고 이 철학이 여성 명사니까 라를 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나면 거의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étudier la philosophie 이렇게 되는 거고 나에게 뭐를 주세요. 이런 거 굉장히 자주 쓰죠. 주세요. 주다라는 동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다라는 동사로 우리는 donner라는 동사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에로 끝나는 1군 동사예요. 주다. 무엇을 주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하니까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배점, 때점이라고 돼 있는 거고 주세요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주다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부 썼고 인칭 변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도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바뀌었죠. 에가. 그리고 명령형이면은 부를 지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 없어졌고 도네만 썼어요. 그리고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때 뒤에 트레딘형을 하고 모아를 쓴다 그랬어요. 모아. 이게 이제 사실은 강세형 인칭 대명사 형태잖아요. 그런데 형태는 강세형이지만 여기서는 나에게 간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 이 돈의 동사의 간접 목적어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라. 무엇을, 이 뒤에다가 무엇을 쓰면 되겠죠. 그 무엇을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고, 요거는 나에게니까 간접 목적어가 된다. 명령형일 때는 너네 뭐 하면서 요 사이에다가 트레디뇽을 찍는다, 긋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부탁합니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미 다 알죠. 실브플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위에 악상 C 콤플렉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거 뭐 실례합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정말, 부디 뭐 이렇게 이제 쓰는 표현이죠. 보면 이제 S하고 아포스토프하고 1, 여기서는 C하고 E 하고 1인데 E하고 C의 E하고 이 E가 중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거가 지워져서 아포스토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브플레 이렇게 하면 부탁합니다. 1은 그 남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인칭 구문이에요. 이게 일이 주어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인칭 구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한국 요리 하면 이제 요리는 퀴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퀴진, 요리. 이거 뭐 접시에 담겨 있는 요리는 플라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요리일 때 퀴진이라는 단어를 쓰죠. 요건 여성 명사예요. 한국 요리하면 한국의 요리라는 뜻이니까 형용사 한국의를 써줬고 여성으로 써야 되겠죠. 꼬헤 엥 그러면 남성이고 꼬헤 엔 하면 여성이니까 이 여성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요리하면 cuisine coréenne가 되는 거죠. 프랑스 요리도 말할 수 있죠. 요리는 cuisine고 프랑스의 하니까 프랑스 써줬고 cuisine가 여성이니까 의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cuisine française 이렇게 된 거죠. cuisine는 여성 명사라는 것. 그 다음에 hich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부유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모든 형용사는 그 명사가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는 것처럼 형용사도 여성으로 쓸 때도 있고 남성으로 쓸 때가 있죠. 의로 끝나는 형용사는 남성과 여성의 형태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히슈 하나만 쓰면 주어가 남성이면 이게 남성 형용사가 되는, 그러니까 명사랑 같이 쓸 때 명사가 남성이면 이건 남성 형용사가 되는 거고, 명사가 여성이면 여성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가 똑같다. 남여성이. 그런 형용사다. 건물이라는 또 명사가 있는데 프랑스 말로는 바띠망이라고 그래요. 아 위에 악상 C 콤플렉스가 붙어 있죠. 바띠망. 요건 남성 명사예요. MN대로 들어가는 명사는 거의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미 배웠죠. decision 이건 결정이라 그랬죠. 이건 여성 명사다. SEON으로 된 명사는 거의 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함께라는 뜻으로 그 어떤 단어가 있냐면 앙상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전치사로 아베크라는 전치사를 쓰기도 했는데 요때 함께는 부사인 거예요. 아드베르브의 약자. 함께 갑시다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는 부사로 앙상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ttendre, attendez, surprise, étudier, la philosophie, donnez-moi, donner. 발음이 같죠? 원형이나 이거나 donner, donner. S'il vous plaît, cuisine coréenne, cuisine française, riche, bâtiment, décision, ensemble. 이게 다 콧소리가 나요. ensemble. 이렇게 이제 단어 공부를 했고요.
이제 보면 이제 그 교재에 보면 또 이런 문장들이 나와 있어요. 당신은 프랑스에 막 도착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는 근접 과거를 배우는 시간이었잖아요. 육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거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당신은 부가 됐어요. 막 도착했다. 근접 과거니까 venir 원형 동사라 그랬어요. 그럼 venir의 인칭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부일 때는 분해가 되고 드라는 전치사 그냥 무조건 써준다 그랬어요. 도착하다 뜻은 arriver라는 동사가 도착하다 원형 동사인 거죠. d'arriver인데 몸 축약이 돼서 d'arriver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의 enfance 여성 나라잖아요. 여성 나라일 때 어디에 어디에서 할 때는 앙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막 도착했다 할다니까 enfance. 근데 이제 전에 그 보강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 이제 앙을 쓰면 프랑스에 여기서는 프랑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앙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 그래서 항상 에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동사하고의 연결 상황에 따라서 프랑스에 또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프랑스에 막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프랑스에서 공부한다 하려면 étudier 쓰고 enfance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프랑스에 공부하다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프랑스에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다 같이 앙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그 두 경우 그래서 그때 퀴즈 낼 때도 어디에 어디에서 할 때 전치사 뭐냐 할 때 앙을 쓰는 거라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꼭 에에만 앙 쓰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에서일 때도 앙을 쓴다. 여성 나라일 때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vous venez d'arriver en France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에 막 도착했습니다. 주 썼죠. venir드라 그랬으니까 인칭 변화시켜야 되겠죠. 비행이 되는 거죠. venir가. 비행됐고 도착했다. 이제 뭐 d'arriver니까 d'arriver. en France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en France에 막 도착했다. 이렇게. Je viens d'arriver en F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파리에서 철학을 곧 공부할 것입니다. 곧 뭐 할 거다 하면 근접 미래라 그랬죠. 그러면 근접 미래는 조동사 알레를 쓴다 그랬어요. 그걸 일단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저는 하면 주를 썼고 알레라는 조동사 써야 되니까 그거 인칭 변화시키면 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라는 그 본동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하다 étudier가 있었잖아요. 그 동사 그냥 원형을 쓰는 거예요. Je vais étudier 나는 곧 공부할 것이다. 뭐를? 철학을. La philosophie죠. 정관사 썼고 philosophie 여성 명사니까. 그리고 파리에서 à Paris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à Paris 하면 파리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파리에서 할 때 이기도 하고 이게 아까 앙 설명할 때 그 다 같은 경우예요. 나는 파리에 간다 할 때 à Paris. 그리고 파리에서 공부한다 할 때도 à Paris. 그러니까 아가 파리에 그래도 되고 파리에서 그래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en France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 또는 프랑스에서 라고 여러분이 그때 한글 퀴즈에서 이게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à Paris의 경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에게 이 장학금을 주세요. 부탁합니다. 주세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주다. 도네라는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명령형이니까 주어를 빠지고 당신 후일 때 그 명령 형태니까 도네 의제드가 되겠죠. 나에게 달라. 도네 모아라 그랬어요. 그냥 이걸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세요 하려면 도네 모아. 무엇을 장학금은 부스라 그랬어요. 여성 명사예요. 이 장학금 이것이 장학금을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성형이면 세트 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모아 나에게 이건 간접 목적어 형태라 그랬죠? 나에게 이것을 직접 목적어인 거예요. 이 장학금을 논에 주시오. 그 대신 이제 여기다 트레딩용을 넣으라 그랬죠. 논에 모아 무엇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엇을 달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탁합니다. 그러면 실브플레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죄송하지만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때 이제 이런 이제 단어를 쓴다는 것.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ous venez d'arriver en France. Je viens d'arriver en France. Je vais étudier la philosophie à Paris. Donnez-moi cette bourse, s'il vous plaît. 이렇게 이제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당신은 볼 제과점에서 일을 곧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의문문이니까 그냥 평서문 놓고 의문 부호만 붙이면 되는 거죠. 당신은 부를 썼어요. 곧 뭐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근접 미래니까 알레를 조동사로 써야 되겠죠. 알레일 때는 부면은 이렇게 인칭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곧 뭐 할 것이다. 곧 일하다가 본동사인 거예요. 일하다라는 동사로 타바이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나란히 그냥 쓴 거예요. 당신은 곧 일할 겁니까? 어디에서? 볼 제과점에서, 볼 집에서. 이렇게 이제 가게 명칭일 때 볼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과점을 만든 거예요. 파리에서 이제 유명한 제과점인데 그럴 때는 이제 그냥 뭐 제과점이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사람 이름만 써도 다 아니까 그 대신 그게 가게잖아요. 그러니까 쉐를 쓰는 거예요. 볼 제과점에서 쉐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는 제과점에서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과점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en France 그럴 때 에 또는 에서가 다 통용되는 것처럼 이때도 이런 전치사도 다 마찬가지로 쓰인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vous allez travailler chez Paul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되는 거죠. 저는 막 파리바게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막 뭐 했다. 근접 과거죠. 일단 주를 썼어요. 근접 과거는 venir de infinitif라 그랬어요. venir 동사를 인칭 변화시키니까 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e는 무조건 쓰는 거죠. 전치사. 일하다. travailler 동사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je viens de travailler 막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이렇게 쓰죠. 이게 가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쉐. 그래서 파리바게뜨에서 막 일을 했다. 뭐 파리바게뜨에 막 취직했다 하면 여기다 막 취직했다. 쉐. 그럼 똑같이 파리바게뜨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와 에서의 차이가 다르긴 할 때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 같이 쓰인다. 이제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볼 제과점에서 곧 일을 할 것입니다. 곧 할 거다. 근접 미래죠. 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알레를 조동사로 쓴다 그랬어요. 그럼 왜가 들어가겠죠. 인칭 변화시켜서 일하다. travailler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볼 제과점에서 그러니까 쉐볼 그러면 되는 거고 프랑스에서 en F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제과점에서 프랑스의 한국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볼 제과점에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럼 여기서 chez Paul de la France 그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프랑스에서 볼 제과점에서 곧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에서 다 들어가니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e vais travailler chez Paul en France 이렇게 되는 거죠. 프랑스어로 제게 이야기하십시오. 하세요 이런 뜻이죠. 이야기하다, 이야기하세요, 말하세요. 그 단어로는 우리가 말하다 동사를 찾아야 되겠죠. 빠글레라는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에으로 끝나는. 그래서 빠글레. 그런데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부에 대한 명령이니까 주어는 없어지고 인칭 변화가 제대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일구는. 그래서 일군 동사니까 빠글레 이렇게 했고 나에게 무조건 트레디뇽 쓰고 모아를 쓴다 그랬어요. 도네 모아 또는 빠글레 모아 다 같은 형태죠. 제게 말하세요. 뭐로? 프랑스어로. 그럴 때는 무조건 en français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프랑스는 남성 명사니까. 그리고 전치사 앙을 쓴다. 그래서 parlez moi en français. 저는 프랑스어를 말합니다. 주 썼고 말하다. parle 동사죠. parler. 인칭 변화 시키니까 parle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하면 français 이게 남성 명사라 그랬죠. 그래서 le français 써야 되는데 이렇게 parler 동사랑 같이 쓸 때는 이 정관사가 흔히 생략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프랑스는 남성 명사인 거죠. 그래서 je parle français. 그래서 이 je parle 이렇게 될 때 이 parler 동사는 어떤 때는 자동사이고 어떤 때는 타동사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때는 프랑스어를 목적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는 그 타동사가 되는 거고 어떤 때는 그냥 나는 je parle 나는 이야기한다 그리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동사인 거죠.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je parle français 이렇게 이제 읽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막 요리를 하셨나요? 막 뭐 했냐? 근접 과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은 부 썼고 근접 과거는 venir de 원형 동사라 그랬어요. infinitif. venir venir가 인칭 변화됐죠. venir 동사가 venez de 전치사 무조건 쓴다 그랬어요. 요리를 하다 그 동사로 cuisine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요리를 했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vous venez de cuisiner 이렇게 막 요리를 했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한국 요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근접 과거죠. 막 뭐 했다. 주 썼어요. venir de라 그랬어요. venir가 인칭 변화되니까 vient. de 무조건 썼고 요리하다 하면 이제 이렇게 cuisine라는 동사를 써요. 나는 막 요리를 했다. 근데 한국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뿔라라는 말이 그 이제 요리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뿔라를 썼고 이 뿔라는 남성 명사니까 이제 그 부정관사 엉을 쓴 거예요. 남성. 그리고 한국의니까 형용사 이건 남성을 쓴 거예요. 물론 한국 요리 할 때 앞에서 우리가 une cuisine, cuisine 그래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cuisine라는 동사를 썼으니까 여기서 플라라는 그 단어 요리를 선택한 거예요. 이제 플라는 물론 접시에 담겨 있는 그 요리를 이제 상징적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요리 이제 한 접시를 이제 만든 모양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막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Je viens de cuisiner un plat coréen. 그 다음에 저는 또한 곧 프랑스 요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곧 공부하려고 한다. 근접미래죠. 그러니까 알레를 조동사로 써야 되겠죠. 주를 썼고 알레 쓰면 조동사 알레가 ve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또한은 aussi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다 쓰는 거예요. 동사 뒤에 공부하다, étudier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 사이에 이렇게 부사가 올 수 있어요.
또한 공부하려고 한다. 곧 이런 거죠. 프랑스 요리. 이때는 또 이제 뭐 플라를 써도 되겠지만 이때는 어떤 그 프랑스 한 접시 요리를 공부하진 않잖아요. 공부한다는 건 요리 전체를 얘기하니까 이럴 땐 퀴지느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겠죠. 그 여성 명사니까 라를 썼어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러니까 프랑스지가 된 거죠. 이건 이제 프랑스 요리라는 전체적인 걸 쓰니까 당연히 정관사 쓴 거고 퀴지느가 여성이니까 라를 쓴 거예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 플라, 뭐 퀴지느 이런. 그다음에 그래서 보면 Je vais aussi étudier la cuisine françai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또 명령문을 만든다는 거죠. 기대하다라는 단어를 찾아야 되겠죠. 기대하다. 그러면 그 동사는 우리가 attendre라는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der로 끝나는 3군 동사인데 기대하세요. vu일 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vu이면은 그 어미 변화가 의제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니까 vu를 지웠죠. 그래서 attend만 쓴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래도 되겠지만 이제 기대하세요. 무엇을? 놀라운 일. 그게 어떤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surprise라고 하는 여성 명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 하나를 기대하세요. 여성 명사니까 하나, 윈느 부정관사 썼죠. 정관사 쓴다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세요. 그렇게 해서 attendez une surpris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Vous allez travailler chez Paul. Je viens de travailler chez Paris Baguette. Je vais travailler chez Paul en France. Parlez-moi en français. Je parle français. Vous venez de cuisiner? Je viens de cuisiner un plat coréen. Je vais aussi étudier la cuisine française. Attendez une surprise.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그 107페이지에 보면 이제 대중교통수단 뭐 또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차 그러면 우리가 탱 이런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남성 명사 NM 이렇게 돼서 남성 명사인 거예요. 우리가 떼제베 할 때도 탱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차 탱 이렇게 이제 콧소리 나게 읽으면 되는 거고요. 지하철이라는 단어는 메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성 명사예요. 지하철. 프랑스의 지하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그 노선은 이 파리의 지하철 노선을 이제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하철에서 출구, 뭐 1번 출구, 2번 출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출구는 소띠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여성 명사예요. 이 으로 끝나면 거의 여성 명사라 그랬죠. 소띠 그러면 지하철의 어떤 출구, 뭐 지하철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의 출구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출구를 뜻하는 거죠. 소띠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급행의, 고속의라는 그 형용사로도 쓰이고 또 급행열차라는 남성명사로도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expre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끝에 s까지 다 발음을 해요. 이건 발음기어니까 express 이렇게. 프랑스어 발음기어는 r을 이렇게 항상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쓴 거고요. s까지 발음을 하라. 이게 형용사로
쓰일 때는 급행의, 고속의 이런 뜻인데 형용사죠. adjective니까. 그런데 이런 형용사는 항상 남성이 있고 여성이 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복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형용사는 남여성이 똑같고 복수일 때도 그냥 이대로 쓴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쓸 때는 그렇다. 이제 그래서 복수, 뭐 불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급행 열차 이 단어 자체가 명사로 쓰여서 급행 열차를 뜻할 때가 있어요. 이때 남성 명사이고, 복수일 때 급행 열차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뭐 s 뭐 더 추가로 쓰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우리가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모또라 그래요. 이건 여성 명사예요. 모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차 이거는 그 voiture라 그래요. voiture 이건 여성 명사예요. 이렇게 때유 으로 끝나는 경우는 대개 여성 명사예요. 이 voiture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는 버스 말고 이게 그런 이제 자가용 차 뭐 이런 거 다 voiture인데, 이 단어는 원래 마차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도 마차가 있었어요. 그 마차를 voiture라고 그랬어요. 이제 지금은 마차가 없고 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 voiture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 이거는 이제 쓰기는 이렇게 쓰는데 뮤스라고 읽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어 버스는 사실 그 영어에서 온 말이기도 하잖아요. 읽을 때는 발음기호 여기다 썼죠. 뮤스, 부스가 아니고 버스도 아니고 뷔스라고 읽어야 된다. S도 발음한다. 해서 이렇게 발음기호 써놨습니다. 남성 명사이고요. 버스 정류장 얘기할 때 아헤드 뷔스 그래요. 보면 아헤라는 말은 멈춤, 정지라고 하는 남성 명사예요. 아헤, 트, 뭐뭐의 정지, 뷔스, 버스의 멈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헤가 남성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아헤 드 뷔스, 버스 정류소는 남성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라는 말로는 벨로라는 말을 써요. 요거는 남성 명사예요. 벨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스쿠터라는 그런 이제 물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읽는 거는 어떻게 읽냐면 스쿠터 이렇게 읽어요. 스쿠테 그러고 싶죠. 이게 으로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국어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식으로 다르게도 말을 하는 거죠. 스쿠터 이렇게 뜨 발음으로 스쿠테가 아니고 스쿠터 이렇게 발음을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트렌, 메트로, 소르티, 엑스프레스, 모토, voiture, bus, arrêt de bus, arrêt, vélo, scooter. 이렇게 단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단어 공부를 계속하면 이제 휘발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가솔린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거는 에상스라 그래요. 우리가 에센스 뭐 이렇게 하죠. 프랑스 말로는 에상스 이렇게 읽어요. 에상스. 이거는 여성 명사예요. 휘발유, 가솔린이라는 뜻으로. 또 우리가 경유라는 뜻으로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졸 이렇게 읽어요. 가졸. 남성 명사이고요. 주유소라는 단어 많이 쓰겠죠,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스타시옹 서비스 그래요. 스타시옹이라는 말은 정거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기차역이 아니고 버스 정거장 이런, 그럴 때 정거장 역이거든요. 정거장. 그러니까 스타시옹인데 서비스 하는 정거장. 그래서 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여성 명사고 스타시옹이 여성 명사니까. 같이 읽어. 이제 트레드뉴 여기 들어가서
스타시옹 서비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럼 주유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차 위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먼저 이제 주차 위반 그러면 스타시온느망 일리시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스타시온느망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이 단어는 주차라는 뜻이에요. MN대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남성이라 그랬죠. 남성 명사예요. 스타시온느망 하면 주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시옹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이겠죠. 주차고 일리시트 하면 불법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차 위반인 거죠. 불법의라고 하는 형용사 일리시트 이게 의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형용사는 남성과 여성이 다 같은 형태다. 그렇게 해서 스타시온느망 일리시트 하면 불법의 주차. 그래서 주차 위반이 되는 거고 남성 명사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빠삐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지칭할 때 빠삐용을 얘기해요. 요건 남성 명사인데 이 빠삐용은 원래는 나비라는 뜻인데 주차 위반 그 통고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딱지 붙이는 거 있잖아요. 주차를 잘못할 경우에 그 경찰이 나타나서 거기다 딱지 붙이고 가죠. 그거를 갖다가 빠삐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차 위반 뭐 통고장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 명사다. 빠삐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세차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라바즈 하면 이제 우선 라바즈 드 바뚜 하면 세차라는 뜻인데 일단 라바즈라는 뜻을 보면 이건 세탁 빨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성 명사예요. 라바즈 뭘 빨는 거죠? 드 뭐에 대한 세탁인 거예요. 바뚜 차에 대한 세탁 차에 대한 것을 빨래하는 거니까 세차가 되는 거죠. 그 라바즈가 남성 명사이니까 이 전체는 다 남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바뚜르는 그 여성 명사이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되니까 라바즈가 남성 명사면 그냥 그것으로 따라가서 세차 그러면 남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오일 먼저 이제 울, 드, 모터 이렇게 되는데 울이라는 단어를 먼저 보면 이게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울, L 발음을 해요. 기름이고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니까 오일이라고 할 수 있죠. 뭐에 대한 기름인 거예요. 드에 대한 모터는 모터를 갖다가 프랑스 말로는 모터 이렇게 읽어요. 모터 남성 명사죠. 그러니까 울도 모터 엔진에 관련되는 기름이니까 엔진 모터에 관련된 기름이니까 모터 기름이겠죠? 엔진 오일이 되는 거죠. 이 모터는 남성이고 윌은 여성이에요. 그러나 이 전체 하나가 그 윌로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 라바즈 바뚜어처럼 이 앞에 거가 대표가 되니까 이 단어 그룹은 여성 명사로 이제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그 여성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못되고는 남성이고 윌인데 어떻게 써야 되나 망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단어로 사용될 때는 요거가 여성이면 뒤에 오는 건 여성이다. 근데 이제 각각 쓸 때는 요게 남성이면 뒤에 오는 것이 또 남성이 형용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형용사와 명사는 항상 성수 일치시킨다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상스, 가졸, 스타시옹 서비스, 스타시온느망 일리시트, 스타시온느망 illicite, papillon, lavage de voiture, lavage, huile de moteur, huile, moteur 이렇게 이제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또 단어 공부가 계속 되는데
우리가 배터리가 뭐 나갔다 뭐 있다 할 때 그 전지라는 뜻으로는 프랑스 말로는 바티히 이렇게 읽어요. 바티히. 이 으로 끝나는 건 거의 여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성 명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가 우리가 펑크나다 할 때 어떤 동사를 쓰냐 하면 크베라는 그 일군 동사 써요. 이건 이제 자동사로 타이어가 그냥 펑크 난 거죠. 무엇을 펑크 나게 하다 그런 뜻이 아니니까 그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자동사인 거예요. 크베 타이어가 펑크 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행기 요거는 프랑스 말로는 아비용 이렇게 읽어요. 아비용. 요건 남성 명사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배 할 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배 있잖아요. 강물 위에. 그럴 때 그 배는 바또 이렇게 읽어요. 바또. 요건 남성 명사죠. 사실 이 바또라는 단어 안에 위 이건 물이라는 뜻으로 된 단어 하나이기도 한데 사실 배는 물 위에 다니니까 아마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바또 하면 이게 한 단어로 배라는 뜻이고 남성 명사예요. 그 다음 우리가 기차역이라는 그 단어로는 가흐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이 단어는 배웠어요. 역. 네, 그 버스 정거장의 그 역은 아니고 기차역을 얘기할 때 가흐라 그래요. 이건 여성 명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벨트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보면 이제 안전벨트. 안전에 관련되는 벨트잖아요. 벨트. 프랑스 말로는 이제 생뚜르 이게 벨트라는 뜻이에요. 생뚜르 허리띠, 혁대. 그리고 뚜르 이런 식으로 끝나면 여성 명사라고 그랬죠. 거의가. 이것도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생뚜르 그 혁대 벨트인데 뭐에 관련되는 벨트인 거예요. 드에 관한 세큐리테에 관한 벨트인 거예요. 세큐리테는 안전, 안심이라는 여성 명사예요. 때에 이렇게 끝나면 거의 여성 명사라 그랬어요. 이거는 안전 여성 명사니까 생뚜르드 세큐리테 하면 안전에 관한 벨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벨트인 거죠. 다른 전치사 쓰지 않고 드를 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단어를 봐요. 빼그미라는 단어를 보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형용사로는 허용된, 허가된 이라는 그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겠죠. 그래서 빼흠이 여기까지만 하면 남성인 거예요. 여성형이 될 때는 의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빼흠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형용사로 이제 쓰이는 건데 이게 빼흠이 여기까지만 쓸 때는 남성 명사로도 쓰여요. 그랬을 때는 허가증, 면허증, 운전면허증이라는 그 남성 명사로 쓰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읽을 때는 빼흠이 이렇게 읽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리센터, 뭐 차고, 주차장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가하즈라 그래요. 이건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제 차고, 주차장, 또 수리센터, 자동차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빼아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이 단어는 우리가 통행료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톨게이트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거를 빼아주라고 그러죠. 그 통행료라는 그 돈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남성 명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atterie, crever, avion, bateau, gare, ceinture de sécurité, ceinture, sécurité, permis, permise, garage, péage. 이제 이렇게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단어 공부가 계속되는데요. 이제 일방 통행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제 그거 보는 건데 일단 일방 통행로는 va, à, sens unique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 va라는 그 단어는 길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도로 또 차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성 명사예요. va. 그리고 이게 이제 아라는 전치사가 있고 일단 쌍스 요거는 그 s까지 발음을 해줘요. 쌍스는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남성 명사예요. 우리가 감각이 있다 할 때 뭐 감각, 뭐 센스 그런 뜻으로서 감각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우선 여기서는 방향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 어쨌든 끝에 s까지 발음을 해요. 남성 명사고 유니크는 유일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이것도 그 의로 끝나니까 여성 형용사나 남성 형용사나 형태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뭐 쓰이면 남성이 되는 거고 여성 형용사가 되는 거고 여성 명사랑 쓰이면 여성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쌍스 유니크하면 유일한 방향인 거죠. 형용사는 원래 뒤에 온다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전형적인 형태를 따라서 뒤에 온 거예요. 유일한 방향을 가진 길. 그러니까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일방 통행로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방향. 유일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방향을 가진 그런 길. 그러니까 일방 통행로다. va가 여성 명사니까 이 전체는 다 여성 명사로 봤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거리라는 뜻으로 carrefour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 carrefour는 그 이제 남성 명사인 건데 그 carrefour라는 거는 그 프랑스의 큰 그 슈퍼마켓 이름이기도 해요. 이제 물론 대문자로 쓰면 그 carrefour라는 큰 이제 그 슈퍼마켓인데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사거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슈퍼마켓 이름으로 쓴 거죠. 각 그 체인점이 다 있고 어쨌든 역시 소문자로 쓰여 있는 게 정상인 거죠. 요거는 사거리라는 뜻으로 carref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을 다닐 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잖아요. 그 인도를 trottoir 이렇게 읽어요. trottoir. 이건 남성 명사예요. 꼭 그 단어처럼 생겼죠. 동사처럼 oer로 끝나니까 이건 명사예요. trottoir라는 그 인도를 지칭하는 남성 명사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va à sens unique. va, sens unique. unique라고 읽으면 되지 않죠? unique라고 그래야죠. carrefour, trottoir.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 공부는 다 했고 거기 이제 보면 교재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보면 Le voyage est ma maison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는 뭐 미르에 게이저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여행은 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voyage는 여행이라는 거고 남성 명사. 그러니까 이게 총칭적인 여행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정관사 르를 쓴 거예요. Le voyage는 뭐이다. 하려면 이다라는 동사는 être 동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 être 동사 그런데 항상 주어에 뭐 주뒤 일 뭐 이렇게만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le voyage 이런 식의 주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형태에 준하는 동사를 쓰라 그랬죠. 어떤 동사가 되든 간에. 그러면 être 동사일 때는 3인칭 단수면 에가 되니까 es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은 뭐이다. 나의 집, maison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여성 명사니까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 쓰려면 여성 소유 형용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ma maison이 되는 거예요. Le voyage est ma maison. 여행은 나의 집이다. 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여행을 이제 좋아하는
경우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 voyage est ma maison. 이렇게 됐고, 또 혼동을 할까봐 잠깐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자꾸 모음 생략을 한다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거 혼동할 것 같아서, voyage에 의가 있고, 의했을 때 동사의 의가 있는데, 여기서도 모음 생략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모음 생략하는 거 아니에요. 주띠일 뭐 이렇게 주일 때, 뭐 일일,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주어를 생략하는 거예요. 주띠일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 어떤 식으로든 그런 주 할 때 의로 끝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뒤에 동사랑 뭐 이렇게 모음이 충돌이 되면 모음 생략보를 붙이는 건데 이건 주어는 주어지만 주띠 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끝에 의가 있어도 이럴 때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뭐 생략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다 써주고 동사는 동사대로 그대로 다 써준다. 주어하고 동사가 모음 생략된 경우에는 주로 사용될 때만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주일 때만. 그리고 나머지 일단은 다 아니다. 그냥 일단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6과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이제 보니까 벌써 이제 한 학기가 다 지나갔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범위예요. 이제 교재나 뭐 PPT는 교재에 있는 거 거의 다 썼어요. 거의 다 쓰고 오히려 더 추가했고 교재에 약간 오류 나와 있는 거 보충하고 수정해가면서 PPT에 썼어요. 그러니까 PPT도 보고 또 이제 교재도 같이 보면서 시험 공부를 좀 해야지 될 것 같네요. 그 시험 그 출제 형식은 한글 퀴즈 할 때 그런 방향에서 하고 아무래도 3과부터 6과까지니까 범위가 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 중간고사 때 그냥 넘어갔으니까 또 당연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조금 더 이제 뭐 프랑스어를 어떻게 이제 한국 문장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죠. 그 연습 문제에도 나오니까 각 과마다 그런 걸 다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는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40점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글쎄 40문제까지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아직 출제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2시서부터 1시 반까지니까 이제 1시 15분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그 시간에 풀 수 있는 그 문제 문항 수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월 19일 금요일 그 12시에 OS 407에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같이 만나는 거고요. 일단은 그렇게 알고 그 모든 그 수업 내용을 다 얘기했고 시험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그 출제 형식도 다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느라고 어쨌든 수고 많았어요. 그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부득이하게 또 사정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여러분도 그 이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그냥 끝까지 좀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 잘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중간고사 40점 만점, 기말고사 40점 만점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퀴즈 점수가 있고 출석 점수 그렇게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나가요. 그리고 퀴즈 점수는 여러분들이 그 출석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출석이 다 됐으면 그 출석 점수 이제 다 만점이 되는 거고 퀴즈도 다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만점 점수가 나겠죠. 어쨌든 답변을 했으면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제 기말고사 때 차이가 나겠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월 19일 그 오프라인 그 시간대, 시험 시간대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모두 그 1학기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